주위를 살펴보면 버는 돈에 비해 지출을 과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무 돈을 아끼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구두쇠라고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란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도박 같은 것,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재테크 수단, 우량주의 장기 투자, 이런 건전한 투자 수단의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의 돈에 대한 태도, 자신의 돈에 대한 경험, 돈에 대한 누군가의 조언 때문에 돈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미 신념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돈 때문에 왜 싸울까요?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 상호 간에 돈에 대한 생각은 이미 신념화되어 있고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은퇴설계는 상담하는 고객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것이고, 고객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부 간 갈등이 벌어진다면 제대로 된 은퇴 실행안이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간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은퇴 설계 상담을 했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외벌이인 가정이었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승진으로 월급이 늘어났는데 부부가 늘어난 월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원했는데 아내는 딸의 교육비를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늘어난 자원의 배분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부부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목적은 같았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었던 이유는 본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모를 일이 벌어졌을 때 딸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싶었던 것은 본인이 어렸을 때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웠던 아쉬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듯 부부가 사실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결론을 딸은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돈에 대한 마음을 이해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면 배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을까요? 일단 대본부터 외우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되는 것이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브래드 클론즈는 머니 스크립트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어렸을 때 돈에 대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적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마냥 주식 투자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는 포기한 채 극단적인 안정 성향의 예적금만 선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성향의 사람은 은퇴 설계에 있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충분한 노후 자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머니 스크립트는 우리가 재정적인 행동을 수행할 때 지침서 역할을 하고요. 대개 어렸을 때 형성이 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전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은퇴 설계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생겼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차를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은데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안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쉬는 날에도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성향의 경우에는 은퇴 설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변화하기 원한다면 평소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셨는지, 본인은 돈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돈 때문에 좋았던 기억이나 반대로 힘들었던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가 부모님을 닮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에 관련한 단어를 나열해 보고 그 단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은행, 예금, 소비, 예산, 투자, 보험, 주식, 친척 이런 다양한 단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일단 적어본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자산을 늘려가는 것인지 오히려 없애버리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 형성된 머니 스크립트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해지고 있다면 세네 가지만 우선 골라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연금 상품 가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의 머니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설계 첫걸음을 떼기 전에 본인이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가 돈 때문에 다툰다면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간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조율하고 의견을 모아야만 성공적인 은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은 이미 어렸을 때 형성된 것으로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니 스크립트입니다. 나의 머니 스크립트가 잘못 형성되어 자산 형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